켄터키주에서 들어온 이야기인데요. 켄터키주에서는 낙태 금지 법이 이제 부활이 됐다. 지금부터는 낙태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낙태 못하는 거고요. 켄터키주는 지금 엄합니다. 매우 엄합니다. 6주, 임신 6주에서 아이의 심장박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낙태할 수 없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낙태를 이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 그 다음에 산모 신체 일부분이 영구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에는 낙태를 허용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지만 강간범에 의해서 임신한 경우, 강간을 당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긴 것인데 낙태 허용 안 됩니다. 6주 지나면. 그러니까 강간범한테 뭔가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불이 나게 본인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가지고 6주가 되기 전에 낙태를 해야 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6주가 되기 전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느낌조차 없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친상간에 의한 경우, 근친상간에 의한 원치 않는 임신인 경우에도 켄터키주에서는 허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엄한 법령을 가지고 있는 데가 켄터키만 그런 건 아니고요. 엘라바마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여러 주가 그런 이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주는 좀 더 예외 조항이 좀 더 폭이 넓어서 이런 그 강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뭡니까 근친상간에 의한 그런 임신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많이 봐줄 때는 임신 24주까지도 낙태를 허용해주는 그런 주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여간 켄터키주는 굉장히 강한 그런 그 심장박동법, 그 다음에 인간생명보호법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주인데, 그것이 소송이 당연히 걸렸겠죠. 이런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친낙태 활동하는 단체들이 로 vs 웨이드 판례가 있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인정을 해주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24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허용해줘야 된다. 지금 오히려 연방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너무 심한 법을 지금 가혹한 법을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소송을 걸어왔었고요. 그래서 그 소송이 걸리면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는 2019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집행이 안 되고 그냥 정지 상태, 법원에서 집행 정지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였는데 지난 6월 달에 연방 대법원에서 로 vs 웨이드 판례를 뒤집어 버렸죠. 그 답스 잭슨 여성보건기구 그 소송에서 다 그거를 뒤집어 놓죠. 그 뒤집어 놓으면서 결국에는 낙태 허용은 그것은 연방법이나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게 아니다. 각 주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난 뒤에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심장박동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생명보호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던 주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다시 시행하자.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각 주별로 주 법무장관들이 이 막혀있는 이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켄터키주의 항소법원이 그 막혔던 법을 다시 시행하도록 해라라고 지금 이제 판결을 내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 판결을 한 레리 톰슨 재판관이고요, 판사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있는 분은 켄터키주의 주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캐머런입니다. 이 캐머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항소법원은 켄터키주의 인간생명보호법과 심장박동법이 주에 복권되도록 우리의 청원을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나는 연방 전역에 걸쳐 여성과 태아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보호의 합헌성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동안 켄터키주의 친생명법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켄터키주의 낙태 금지령은 이미 법으로 다 입법이 됐던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좀 다른 주들도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지만 소송을 처음에 제기했었던 미국 시민연대 ACLU라는 단체에서는 지금 항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아서 그래서 일단 항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항소하는 건 하는 거고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낙태죄가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켄터키 주에서 운영되고 있던 낙태 시술소들이 잠정적으로 다 문을 닫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켄터키주 주민들은 그와는 별개로 11월 달에 이번 중간 선거 때 주민 투표를 하나 하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켄터키 주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느냐? 낙태에 대한 권리를 만들거나 낙태를 위한 정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라는 내용을 주 헌법에다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아예 주 헌법에 낙태 금지 조항을 집어넣겠다라는 거를 지금 주민투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통과될 것인가? 이건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주 헌법을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주 주민들, 주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이것을 동의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주의 좀 예를 들어서 친낙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이 관련된 기업들을 동원해 가지고 켄터키 주에 대한 보이콧 운동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켄터키 주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벌이고 시위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각오하고라도 주 헌법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좀 봐야 되겠다. 낙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국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지금 팽팽합니다. 찬성과 반대가 상당히 팽팽한데요. 단순하게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를 찬성한다 이런 단순하게 찬성 반대 논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낙태를 반대는 하지만은 예외 조항이 좀 더 충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은 뭐 낙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좀 더 제한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스펙트럼이 낙태 찬성 반대에 대한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주별로 나눠서 결정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의 의도 생각이 그대로 다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라고 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의중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들, 주 의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주 의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유권자들한테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 의원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당론에 의해서 이러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놓고 국민 여론이 상당히 많이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각 주별로 낙태를 못하게 하는 주가 있는 반면에 낙태를 또 허용해주고 보조금까지 주겠다라는 주들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나치게 큰 이슈가 돼야 될 이유는 사실 없지 않은가라는 게 부족한 저의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이 이슈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이 말을 지금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여간 켄터키주는 특별한 결정을 했다.